그래서 만약에 무허가라든지 미등기, 위반 건축물이 있을 때는 개설 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버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개설 등록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다 보면은 이 개설 등록 절차가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준비를 하면은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니까 저 역시도 좀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뭐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차례는 실무교육,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 그리고 사업자 등록 순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아마 뭐 계약하시기 전이나 아니면 시작 개설 등록 하시기 전에 보시고 준비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실무 교육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실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를 시작을 하려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실무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되게 귀찮은 게 뭐냐면은 교육장이 되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육장을 찾아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또 예약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교육장이 크지 않다 보니까 뭐 좋은 위치에 있는 곳들은 되게 예약이 빨리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서 4일 동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고 귀찮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약을 해서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야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에서 그냥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무교육이랑 연수교육 전부 다 가능한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실무교육 같은 경우는 4일간 총 28시간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야지 수료증이 나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그리고 직업윤리, 이런 내용들을 보는데요. 사실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시는데 확실히 도움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내가 공부를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거지, 실제로 현장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한다든지 계약서를 쓰는 건 거의 어렵거든요. 실제로 실무 교육 가면은 계약서 쓰는 방법도 나오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배우는 건 어려워요. 근데 대략 어떻게 쓴다는 걸 알고 와서 공부할 수 있을 정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기초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좋고요. 나머지 내용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예 쓸모없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내가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게 기초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무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그리고 세대한 공인중개사협회 두 곳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제가 아래 설명에 같이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설 등록 신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실무 교육을 받고 나면은 해당 시군구청에 가서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1일에서 7일 이내에 나올 수 있는데, 경험상 한 2일에서 4일 정도 있으니까 구청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거 가서 받으면 됩니다.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는 없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여권용 사진 2장,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가 되겠죠. 요거 한 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그리고 신분증이 있으시면 되고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다른 것들은 사실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서 상관은 없는데, 중개사무소를 얻을 때는 건축물 대장상 건물로 기재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무허가라든지 미등기, 위반 건축물이 있을 때는 개설 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할 때 그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계약하기 전에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시군구청 부동산 정보과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항상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는 편입니다. 다른 분들도 만약에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이거를 알게 된다면은 계약을 좀 파기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확인을 꼭 해보고 하시면 좋고요.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 알려주는 경우는 없지만 기준을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연락해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등록증을 받으러 갈 때 2가지 정도를 더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공제가입이고 두 번째가 인장 등록입니다.
공제가입 같은 경우는 사실 무조건 해야지 등록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하셔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처음에는 서울보증보험이고 두 번째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 둘 다 뭐 쉽게 가입은 할 수 있는데 저라면은 처음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하는 걸 좀 추천해 드릴게요. 비용은 서울보증보험이 훨씬 싸요. 한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협회 같은 경우는 20만원, 1년에 2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가입 서류 같은 것들을 바로 시군구청에다가 보내주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전화 한 통 하고 입금한 다음에 바로 찾으러 가면 되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입하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계약서 쓰거나 이럴 때 한방 프로그램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게 좀 편리해요. 다른 데서 계약서 쓰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 한방에서 쓸 때가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먼저 이용해 볼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좀 저렴한 걸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장 등록하는 건데요. 이게 계약서에 쓸 때 우리가 사용할 도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등록증 받으러 갈 때 업무 개시 전까지는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등록증 받으러 갈 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요거 만들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이름이에요.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상호를 넣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쓰고 싶은 뭐 필명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본인 진짜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한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한글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제 경우에는 한글로 정자로 써서 제 이름이 뭔지 정확하게 나오게 쓰고 있습니다. 뭐 고객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다른 사람 등록증을 대여해서 쓰는 사람들이라든지 중개보조원 이런 분들이 도장을 막 찍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대표 공인중개사가 준 명함이랑 이름이 똑같은 걸 쓰니까 이 사람은 정말 확실하구나 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추천해 드릴게요. 되게 많이 좋아하세요. 내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게 세 글자 쓰고 홍길동 쓴 다음에 정자로 딱 하는 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자 등록입니다. 요게 개설 등록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건데 사실 이 과정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서류 가져가서 세무서에서 신청만 하시면 되는데 서류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 요거 한 장이랑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중개업 개설 등록증 사본 요렇게 세 개만 있으시면은 바로 개설이 되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보통 간이사업자랑 일반 사업자 중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간이사업자로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일반 사업자로 넘어가는 경우인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소득이 좀 많아지면 일반 사업자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이사업자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세액 혜택을 좀 받으시면 좋아요. 근데 뭐 다른 사업을 좀 하셨다든지 아니면은 처음에 매입하는 거 금액이 좀 많아서 환급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일반 사업자로 하면 되는데 보통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간이사업자로 하셨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일반 사업자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이사업자 신청하신 다음에 일반 사업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설 등록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간단하게 가시기 전에 영상 한번 보고 가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서 만든 영상이고 다음번엔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